자, 기본적으로 아파트 확장 공사가 진행이 될 때 처음에는 기존 분합창을 철거를 한다. 그 다음 외부에 있는 샤시까지 철거를 하겠죠. 그 부분에서 바닥면, 발코니 확장할 공간의 바닥면에 우리가 보일러 엑셀 배관을 삽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철거를 하고 미장까지 들어간다는 그 과정은 하루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게 건조가 되는 게 계절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보통 들어간다 말씀드렸고, 그 건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설치가 되는 건 단열이 아니고 샤시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샤시가 설치가 되는 건 또 하루, 그리고 샤시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단열 방법이 들어가는 게 하루. 도합 보통 일반적으로 한 5일 정도 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5일 정도면 확장공사에서 보통 마감재를 제외한 모든 것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보일러 엑셀 배관 삽입건에 대해서 영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보일러 엑셀 배관이 삽입이 된 후에 단열을, 우리 제일 중요한 이 단열 방법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일러 배관까지가 삽입이 된 상태에서는 요 위에 보이시는 이 샤시면을 새로운 샤시를 이제 시공을 하고 그 밑에 단열 방법이 들어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40mm 단창에 100mm 공틀에 다시 140mm 단창, 도합 380mm라고 하는 샤시를 설치를 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단열을 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는 일명 압출식 단열재라 그래서, 보통 압출식 단열재라고 한다고 하면 흰색 스티로폴, 이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실제로 단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도 지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단열재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성능을 이제 자랑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가 확장을 진행을 하는데, 짜잔! 이걸 보통 아이소 핑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의 두께가 100mm, 50mm 이와 같이 그 샤시 틀에 맞춰가지고 압출식 단열재를 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실제로 시공을 하냐면요, 380mm의 두께의 샤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하나의 단창은 발코니 외벽에 딱 얹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공간이 보편적으로 했을 때는 200mm 이상 돼, 230mm 정도에 되는 깊이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100mm 아이소 핑크를 한번 시공을 하고 그 테두리 및 사이 연결되는 부분은 보통 10mm를 띄어서 마감을 지어요. 왜 마감을 드냐면 지면과 콘크리트 벽면에 맞닿게 된다고 했을 때는 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띄어놓은 상태에서 우레탄 폼으로 다 채워서 마감을 들어간다. 자, 100mm를 한번 시공을 해놨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한 번 더 100mm라고 하는 아이소 핑크를 동일하게 시공을 한다. 아이소 핑크는 실제로 200mm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200mm 두께의 아이소 핑크를 한 번에 시공할 수는 있지만, 왜 저희는 그렇게 시공하지 않냐면 합판을 보게 됐을 때 한 면으로만 하진 않아요.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기하고 내기 온도를 최대한 차단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200mm짜리 한 장을 놓지 않고 손이 가더라도 100mm짜리 두 번에 걸쳐서 시공을 한다. 그 테두리에는 그래서 우레탄 폼 마감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00mm 아이소 핑크에 다시 한번 100mm 아이소 핑크를 하고, 샤시를 보게 되면 샤시의 틀은 굉장히 가벼운데 이 문짝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유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샤시 틀이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지지목을 설치한 상태에서, 일명 우리 방수 석고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아파트 천정을 보게 되면 내부에 보게 되면 그 석고보드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일반 석고보드가 아닌 방수 석고보드를 보통 9.5mm가 나오시는데, 이 방수 석고보드는 하나를 했을 때 살짝 치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수 석고보드 2장을 쳐서 마감을 짓는다. 이게 아파트 확장 공사에서 샤시를 시공한 후에 압출식 방법을 이용한 단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했을 때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보일러 엑셀 배관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단열이 들어가는 비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금액이냐면 보통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저 확장 단열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수 기술자가 한 명이 오롯이 그 부분에 매달려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라는 게 책정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이 부가적인 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부자재라든지 또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샤시 비용은 이제 샤시 따라 그냥 천차만별인 거니까. 예, 샤시는 제가 차제 영상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비용이 또 뭐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확장했었을 때.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청에 확장 공사 행위 허가서를 신청을 해서 그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확장 공사가 진행이 가능해요. 그 비용이 보통 이제 건축사가 설계 도면을 다 설정을 다시 도면을 그려서 시청에다가 접수를 한 다음에 그 성인 떨어져야지만 저희 공사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 또는 어떤 업체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했을 때 의뢰를 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 40에서 50만 원 정도가 나오시는 거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인건비가 빠지고 캐드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못하니까 이제 의뢰를 하는 거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뭐 인테리어 업체 또는 건축사에게 의뢰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신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벽에다가 샤시를 올리는 게 아닌 그냥 창문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던 부분은 보통 방 확장에 들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창이 들어가는 거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전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 확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쪽 면은 별도의 공간이 웬만한 아파트는 단열을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거실 확장은 얘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거실 확장 같은 경우는 뷰 자체가 있는데 뷰를 우리가 반창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 되겠죠. 그 부분에 보통 아까 단공당 380mm가 들어가는 샤시를 시공을 하는데, 여기서 단열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구역을 단열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전면을 바라봤을 때 그 면이 좌측면이 됐든 우측면이 됐든 벽면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보통 30mm 단열재를 시공을 합니다. 30mm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20mm 아이스핑크와 그 다음에 9.5mm 방수석고보드를 마감을 짓는데, 그리고 그 반대편 보통은 안방 발코니하고 연결되는 통로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터닝도어라고 하는 샤시가 설치가 되고요. 그 터닝도어를 설치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30mm 플러스 한쪽 면에 단열을 시공을 한 후에 샤시를 그 부분에 맞춰서 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나머지 한 면은 천정면이죠. 천정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콘크리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mm의 아이스핑크를 시공을 하고 마찬가지로 방수석고보드로 마감을 짓는다. 100mm 두 장으로 이제 더 더블로 더 2배가 될 수 있게 단열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데, 그럴 거면 50mm 내장을 하는 건 어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비효율적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 최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착안했던 게 100mm라고 하는 두께의 아이소핑크를 시공을 하는데, 50mm짜리 내장을 하면 이론은 좋죠. 근데 반대로 보면 그만큼 틈새가 많이 생기는데 그 틈새에 열 손실이 더 많이 발생을 하면 했지 덜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은 실제로 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하다 오히려. 그렇죠. 훨씬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단열재를 두껍게 하면은 훨씬 따뜻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점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창이 들어가는 기준 했을 때는 아까 샤시의 깊이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이상을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럼 확장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하진 않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거실 확장이 들어갔을 때 좌측면이 제가 30mm 또는 이쪽도 30mm 단열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이상 들어가게 됐을 때는 샤시의 틀을 침범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단열재가 샤시 틀보다도 침범한다는 얘기는 문을 연다든지 또는 만약에 비가 들이셨을 때 그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보통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30mm 단열이 제일 이상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공기 어떻게 되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목공이 들어갔을 때 단열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통 하루면 다 끝나세요. 다시 한번 복기를 시켜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 확장 공사가 진행이 될 때 처음에는 기존 분합창을 철거를 한다. 그 다음 외부에 있는 샤시까지 철거를 하겠죠. 그 부분에서 바닥면, 발코니 확장할 공간의 바닥면에 우리가 볼 엑셀 배관을 삽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철거를 하고 미장까지 들어간다는 그 과정은 하루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게 건조가 되는 게 계절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보통 들어간다 말씀드렸고, 그 건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설치가 되는 건 단열이 아니고 샤시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샤시가 설치가 되는 것도 하루, 그리고 샤시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단열 방법이 들어가는 게 하루. 조합 보통 일반적으로 한 5일 정도 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5일 정도면 확장공사에서 보통 마감재를 제외한 모든 거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바닥, 샤시, 단열. 그렇죠. 그 다음에 목공, 도배, 그 다음에 뭐 바닥이 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든 게 다 합쳐서 5일, 좀 길면 7일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 확장 공사에서 압출식 단열법 또는 그 외의 단열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진행을 했었고요. 요거 다음에 샤시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